경제활동이 중단된 퇴직자분들께 영상과 책, 그리고 상담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것이 이 채널의 모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은 도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도전입니다. 자, 오늘 이메일 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 캡처 받을 때 기네요. 네, 빨리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은 도전님. 저는 올해 26살 된 2000년생 청년입니다. 2000년 밀레니엄 키드네요. 네. 키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어르신인데 벌써. 자,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우연히 채널을 접하게 되었고, 채널의 성격이나 방향성과는 약간 결이 다르지만, 젊어서 그런 거죠? 네, 나이 많으신 그분들을 위해서 한 건데, 네. 인생 선배님께 저희 계획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는 마음으로 이 메일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저기랑 되게 비슷하네요. 예. 저는 아버지 지인의 소개로 작년 12월부터 소방 설비 시공업체에 취업해 현장 실무를 몸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잘하시고 있는데요? 네. 일을 시작한 지 이제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병아리지만 한 단계 한 단계씩 자격증을 취득하고 성장해 나가며 소방기술사라는 최종 목표를 세우고 부지런히 주경야독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재상입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고 계속 성장해 나가는 모습. 저는 너무나 기특하고 좋습니다. 이런 분들. 자, 올해의 목표는 1. 열심히 현장 실무 배워나가기. 좋죠. 그게 병아리 때는 제일 필요한 거죠. 2. 도움이 되는 자격증 취득하기. 전산 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멋있네요. 이름만 들어도. 또 피복 아크 용접 기능사. 용접이 잘 팔리던데 보니까. 네, 소방 설비 산업기사 전기입니다.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주 6일 새벽 출근하고 있으면 새벽에 출근하는군요. 네, 퇴근 후에는 자기 전까지 공부, 일요일에는 현재 대비 중인 자격증 실기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사시네요. 현재는 전산 응용 건축제도 끝나면 곧바로 용접 실기 다닐 예정. 계획이 딱딱 잡혀 있어요. 근데 네, 지난 목요일인 1월 23일에는 전산 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피복아크 용접 기능사 필기에 모두 합격했으며 축하드려요. 3월 중순에는 전산 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실기가 나왔군요. 6월에는 피복 아크 용접 기능사 실기, 이후에는 기사, 산업기사 3회차 일정에 맞추어 8월 이후에 소방설비 산업기사를 응시할 계획입니다. 빡빡하게 짜여져 있긴 해요. 예, 조금 쉬엄쉬엄 하면서 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네. 자, 올해 소방설비 산업기사만 응시하려는 이유는 중간 목표인 소방 쌍기사 응시 자격을 위한 디딤돌이라고 생각했기에 산업기사 직후 실무 경력 1년으로 기사 응시 계획 확실하게 하나만 우선 따자라는 생각으로 접근했으며 내년에 여유가 된다면 1회차에 소방설비산업기사도 응시할 생각입니다. 좋네요. 소방설비. 알겠습니다. 자, 올해 산업기사겠죠. 산업기사 취득 후 내년에는 기사 응시를 위해 현장 실무 경력 1년을 채우면서 소방 쌍기사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만 내년에 무언가 더 취득하면 좋을 자격증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내년 1년은 공부 계획만 있지 시험 계획은 없는 상대적으로 널널한 일정 같아서 경력 채우니까 그죠? 경력 채워서 이제 시험 준비를 잠깐 내려놓는 모양이죠. 내후년에 쌍기사를 취득하게 된다면 소방설비 현장 실무 경력 3년, 소방 쌍기사, 기타 자격증 들이밀며 소방감리업체나 점검업체로 이직해 현장 시공일을 하면서 기술사 도전은 도저히 못할 것 같음. 그래요? 기술사 응시 자격을 위한 4년 실무 경력을 쌓으며 4년 동안 기술사 공부를 해 30대 후반이 되기 전에 소방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큰 계획 틀입니다. 요약 26살의 소방 산업기사
실무 경력 1년, 그 다음에 소방 쌍기사, 그리고 29, 30, 31, 32살 중에 경력 4년, 33살에 소방 기술사 도전. 아우, 계획이 막박해요. 네.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 수정했으면 좋을 부분, 아주 사소한 조언, 현실적으로 해주고 싶은 말 등 어떠한 내용이라도 말씀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생 선배님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을 듣는다 생각하고 깊게 새기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계획이 그냥 딱딱 틀이 짜여 있어요. 자, 여기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딱 하나만 드릴게요. 저는요, 어, 어떤 이거하고, 다음에 이거하고, 다음에 이거하고, 그다음에 이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가 끝나고 요거를 갔을 때 여기서 이거를 수정해야 되는 일이 꼭 생기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런 식으로 생기더라고요. 꼭. 그러니까 옵션, 대안이 생기더라고요, 자꾸. 네. 여기 갔어요. 그럼 여기서도 쭉 해놓으면 여기서 또 어디로 가고 또 어디로 가고 막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옵션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이거 아세요? 남자가 군대를 갔다 오면 여자는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예전에. 근데 만약에 여자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않고 그대로 기다려준다면 그 다음에 제대한 남자는 워커를 거꾸로 신는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가 남자를 하염없이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바뀌지만 하염없이 기다리면 남자가 다시 돌아 나왔을 때 그때 이 여자를 볼까요? 아니면 다른 여자가 보일까요? 예. 남자도 그 2년간 시간이 가면서 성장을 했고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2년 전의 남자와 지금의 남자는 다른 남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는 이때는 이 여자를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남자는 이 여자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워커를 거꾸로 신다는 말이 나온 거죠. 예.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자, 지금 계획을 세우는 이 시점에는 지금 이렇게 가는 게 굉장히, 나 이게 딱이야. 그래서 요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 A라는 안에서 1, 2, 3, 4 이런 식으로 세웠을 거예요. 근데 이거 하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났어요. 가보니까 이제는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1은 됐겠네. 1은 됐겠네요. 되고 나니까 이제 여기서는 2는 좀 아닌 것 같아. 2 다시, 3 다시, 4 다시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다시 짰어요. 그래서 2 다시를 완성시켜 봤어요. 근데 2 다시가 딱 보니까 이제 사이에 이제 시간이 지난 거죠. 지나 보니까 3번이 3 다시가 별로 또 안 와닿아요. 이렇게 되면 또 이런 상황이 생겨요. 네. 사람은 계속 변해갑니다. 그게 성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성장을 하게 되면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면 선택도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선택은 지금의 선택이에요. 그렇다고 이게 나쁜 거라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잘하셨어요. 이것도 이런 계획도 안 세우시면 이런 계획조차 안 세우시면 나중에 얻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계획 세우는 걸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연성을 조금 부과를 하세요.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잡아놨지만 아이고 네, 이렇게 잡아놨어요. 요약해서 이렇게 27날 27세, 28세, 29세, 33세 이러면 근데 이게 딱 될 수도 있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도 인생이 생기게 돼요. 27살에 나는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거나 여건이 안 돼서 내가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을 때 그때 27살에 이걸 못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세요. 이렇게 계획을 잘 짜놓고 막 이거대로 용왕매진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어,
겪을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나라는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쭉 가는데 주위에 세파가 끼어들어요. 세상 풍파가 끼어들죠. 풍파가. 네, 이렇게 끼어들어요. 그러면 내가 곧바로 가질 못하고 일로 치면 일로 퉁 튕겨나가고 절로 치면 또 일로 퉁 튕겨나가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처음 세운 계획이 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조정이네. 네. 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조정되다 보면 원래 계획인 어쨌든 실패로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 유연하지 못하면 이게 자기 스스로를 자괴감을 빠지게 만들고 학습된 패배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학습된 패배감이란 거는 그 심리학자가 많이 실험했던 것인데 컵에다가 벼룩을 한 마리 딱 넣으면 얘는 팍 하고 튀어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다가 뚜껑을 닫아버려요. 그럼 얘가 탕 올라가다 머리 찍고 탕 올라가다 머리 찍고 탕 올라가다 머리 찍으면 어느 순간에 아 나는 안 되나 봐. 그리고 혼자 자기의 높이를 여기다 맞춰요. 예. 그러다가 어느 날 이거를 다시 열어줘요. 그러면 얘는 그 다음부터 여기까지밖에 못 뛰어요. 자기가 예전에 이 이상을 뛰었다는 기억을 다 잊어버려 버렸어요. 예. 이게 학습된 패배감의 무서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아니라면 이 계획대로 쭉 가시다가 세상 풍파를 만나면 아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계획 자체는 굉장히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딱 보면서 느낀 점이 그거예요. 먼저 살아본 인생의 선배로서 보면은 세상 일이 참 내 맘대로 되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내 계획을 편안하게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을 가지라 이 뜻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이렇게 살았어요. 제가 그런 거에서 힘들어가지고 나는 왜 안 되지? 하면서 우울감에 빠졌던 적이 있거든요. 네. 아시죠? 우리 방송. 아주 편안하게 아무 때나 전화 오는 것도 막 들리는 생방송. 생방송 같은 녹화 방송. 네. 자, 전화 소리는 잊어주시고. 자, 제가 예전에 저는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우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에서 수정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겨내서 어떻게든 그 계획을 성취하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받게 돼요. 그 실패가 계속되면요. 사람이 우울해지고 나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조심한다면 지금 계획 자체 훌륭하고요. 나중에 분명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건 저는 확신합니다. 그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메일 질문 넣는 메일 주소 알려드릴게요. 이메일 주소요. ksjun361020 네이버.com입니다. 여기다 질문 메일 보내주시면 되세요. 네. 시설 관리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분은 전자책 주문하시면 되는데 여기 밑에 바로 열어보시면 나와요. 신청 방법이. 모르겠으면 그냥 이메일로 전자책 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그러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시설 관리에 관한 거 쭉 써놨고 2편 보시면 됩니다. 2편. 그게 시설 관리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신청해 주시면 제가 전자책으로 다 공유해 드립니다. 가격은 5,000원이고요. 5,000원으로 여러분들 그냥 커피 한 잔 사주시는 그 값으로 카페에 앉아서 쭉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 연결만 되면 어떤 기기로도 보실 수 있어요. 휴대폰으로도 쉽게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들께 시설 관리 감 잡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자, 도움 되셨으면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가 안 늘어나요. 저주하더라고요, 계속. 보시는 분은 많은데, 대부분 이분들이 다시 보셔서 그런가? 다시 구독하셨던 분이 다시 보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좀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와 좋은 소식, 좋은 답변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